안녕하십니까. 면목고등학교 교장 송현섭입니다. 이번 단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대입 정책과 거기에 대비하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모든 고등학교가 여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진로 지도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정시 위주,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되었다. 그럼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가? 일괄적으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대학들은 이 권고안에 따를 겁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대학들이 30% 이상 정시에서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공과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 등 약 80%가 가까이 혹은 100% 학생들을 수시에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도 학교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30% 이상을 선발하게 되겠죠. 물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 30% 이내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현행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발표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학 입학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현행은 이렇게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실기 그리고 정시에 수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변화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에서 이 수능 위주 전형을 30% 가까이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수시에서 뽑던 요 네 가지 틀 어디에선가 정시로 이원을 시키겠죠. 그럼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옮겨갈까? 현재 정부는 적성고사를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 2022학년 입시까지는 적성고사는 폐지해라 하는 것이 이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적성고사 인원이 정시로 넘어올 확률이 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7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는 학교는 이렇게 논술을 보는 대학 같으면 논술에서 점차적으로 정시로 이렇게 변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들은 이렇게 실기 중심, 그러니까 특기자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종이나 교과에서 일부 줄여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2020학년도에 유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을 한번 먼저 보시고 앞으로 그 추세를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든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교과는 14만 7천 명, 42%가 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 8만 5천 명 정도 수준은 24.6%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약 20%가 못 미칩니다. 그리고 논술이 3.5%, 실기가 8.1%, 나머지 기타 1.4%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학생부 교과가 약 12.9%, 상당히 적게 뽑죠. 지방에서 대부분 교과를 많이 뽑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약 39%로 서울에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학 수능력 시험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수능도 현재 아주 예민하게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개편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어떤 그 과목이, 교과별 과목이 나오는 순간에 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이렇게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죠. 그 학생들부터는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1국어 한문이 절대평가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크게 변화했느냐? 다른 것보다도 이 수학과 그리고 탐구에서 원래는 문이과 구분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수학만큼은 문이과 구분 체계가 없어집니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21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과 가형, 문과 나형이 22학년도 수능에서는 그냥 공통으로 수일, 수투를 보고 여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된 겁니다. 가나형이 없어진 거죠. 또 아울러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이렇게 나눠지던 이 체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현행은 사탐, 과탐 중에서 사회 8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완투 포함해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사탐, 과탐으로 분리를 했죠. 이것을 22학년 수능부터는 사회과학을 다 합쳐서 2과목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어떤 학생은 사회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어떤 학생은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학생은 특이하게 사회에서 1과목 플러스 과학에서 1과목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죠. 이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EBS 70% 연계를 50% 직접 연계해서 간접 연계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인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의 기록으로 바꾸죠. 즉 학생부 기록을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되는 선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를 폐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현재 4문항에서 3문항으로 개선을 합니다. 글자 수도 현행 글자 수의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입니다. 또 학생들의 선발할 때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철저하게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 고교 학생부 기록의 개선은 다른 것은 몰라도 너무 과도한 수학 경력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수학 경력만큼은 학기당 1개 이내로만 개수를 제한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동아리를 많이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현행 이 학종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동아리의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던 이 소논문 활동은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대입 활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학생부 기록은 당연히 우리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해나간다. 단지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이 방과 후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 입학 선발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자기소개서를 개선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블라인드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공동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사 추천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사항은 대학 입학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 정보 및 지역 정보 공시를 추진하겠다. 즉 서울대학교에서는 입시가 끝나면 일반고 학생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전형으로, 특목고 학생이 어떤 전형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대학별 고사도 개선이 됩니다. 면접도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블라인드 면접을 해라.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의 출신 학교 그리고 이 학생을 알만한 정보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면접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수험 번호를 그날 바로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이제 면접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은 어떻게 변할까? 내신 평가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교과목은 성취도 A, B, C, D, E와 성취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등급을 함께 줬죠. 그래서 현행 법상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대입에서는 이렇게 성취도와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등급을 사용해서 학생을 선발해라. 즉 학생 선발의 요소로서 등급만 사용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만큼은 이렇게 성취도, 그러니까 현재 성취평가제만 적용을 해라. 등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현행은 고전 읽기 과목 4단위가 이렇게 A이면서 1등급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고전 읽기 과목 4단위가 A이면서 등급이 없어졌군요. 그리고 뭐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시켜서 이 아이를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 줍니다. 이 학생의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퍼센트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등급을 동시에 줄 수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석차 등급을 빼고 표준 편차를 빼고 준다. 단지 여기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라는 거죠. 이 과목 평가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위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을 두루뭉술하게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보통 교과라고 하냐? 특목고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보통 교과 플러스 전문 교과 축입니다. 특목고는 전문 교과 1체계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2체계입니다. 이 보통 교과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 중심, 일반 고등학교와 그리고 자율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중에서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정 과목을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일부 과목을 학생들한테 선택하기에는 대부분 그런 체계일 겁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2025학년부터 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학생들이 선발하게끔, 그래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인근 학교에 연합해서 거점형 학교에서 듣든지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선생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듣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고교대학 간 연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두 번째로 중요하다.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진로 특성에 맞춰서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할 과목도 이제 변합니다. 문이과 체계가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갈 학생은 당연히 이렇게 진로 쪽에 보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경제수학을 2학년 말이나 3학년에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예과 학생이 굳이 그렇게 경제수학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들어놓고 또 다른 과목을, 과학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듣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한 대학의 어떤 그 생체의공학과다. 그러면 이 생체의공학과는 여기 보면 미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물리학을 배워야 되고요. 화학을 배워야 되고 생물을 배워야 되고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고 수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맥이 딱 잡혀 나가는 거죠. 만약에 생체이공학과에 가는 학생이 나는 물리 안 할래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학의 이 공학이라는 그 뒤에 타이틀이 붙으면요, 대부분 물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 교육과정이지만 과연 대학은 당연히 문이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이과 구분이 없는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가서 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서 인문사회 계열 쪽의 교과목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자연이공 계열의 교과목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적당히 믹서를 해서 폭넓은 경험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도록 또 요거 조금 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능을 안 보더라도 학생들이 수능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대입체계는 수능으로 뭘 결정지는 대입보다도 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실히 했나가 결정지는 대입체계가 굉장히 더 넓습니다. 폭이. 따라서 수능에 해당은 없어도 필요한 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선택해서 들어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가? 그것도 파악해서 열심히 들어라. 즉 나의 전공과 관련 있는 그런 과목들이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탐색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너무 쉬운 과목만 선택해서 좋은 등을 받아봐야
대학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과목이라도 도전해라. 도전해서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라. 공대 갈 학생이 물리를 안 하고 깊이 있게 다른 어떤 물리나 물리2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다른 과목만 들고 열심히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학에서는. 전체적인 선택의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보통 문과는 쉬운 수학의 사회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이과는 약간 어려운 수학의 과학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이게 새로운 우리가 22학년도에 그 트렌드로 가면 상경계 다 좀 이렇게 쪼개집니다. 상경 계열은 약간 어려운 수학, 어려운 수학 속에는 사실 미적분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 과목 일부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에서는 경제 수학, 미적분 이런 쪽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수학에다가 사회 과목에다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어학 관련 교과목을 좀 더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이러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일반고와 자율고는 보편적으로 모든 교과를 골고루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교과만 50% 이상 이수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기초 교과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교과 그리고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을 전체 50% 이상, 50%도 훨씬 넘습니다. 한 70% 가까이 이 학생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교과에서의 나머지 국수형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정시에 수능을 정시 수능으로 뽑는 이 선발을 30% 이상 확대된다면 어떤 대학이 정말 디테일하게 문제가 있을까? 몇 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아까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옮겨간다면 30% 미만의 대학,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수능이 17.4%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61.5%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10.5%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실기가 10.6%니까요. 이 고대 같은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되겠죠. 어디에서 학생들을 옮겨서 정시에 30% 이상을 뽑을 것인가. 그 다음 이렇게 동덕여대도 현재 20.9%.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도 현재 21.5%. 물론 이 외에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100%를 우리가 수시에 뽑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학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 입시 정책과 향후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는 학생들 진로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